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웬만한 팀을 상대로는 다 이제 골을 넣었는데 예. 한동안 맨유를 상대로 해서 야 이거 약간 징크스 있다. 예. 잘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랬죠. 그러다가 지지난 시즌 예. 때 막 한 경기에서 2골 때려 넣고 예. 또 도움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골 넣고 예. 그 시즌에 골을 좀 몰아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즌만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골 넣은 적이 없죠. 예, 챔피언스리그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도움 하나 있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예. 총 15번의 경기에서 3골과 2도움을 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편이죠. 그치. 매우. 예. 이번에 또 만나야 됐거든요. 예. 주중에 만나니까 하나 또 제대로 하나 또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지난 시즌의 기억을 떠올려서 예.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15분입니다. 이거 챔스 아닌데 여러분. 예. 프리미어리그가 이번에 주중 경기가 있는데 맨유 홈에서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순위가 좀 거의 붙어 있어요. 예. 맨유가 5위, 토트넘이 3위입니다. 예. 토트넘이 아주 귀신처럼 지금 승점 쌓고 있어. 예. 토트넘 역사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초반 10경기인가 해서 지금 최다 승점이라며요. 예. 그리고 뭐 이 경기 패하더라도 예, 맨유하고의 순위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또 패한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네. 제 말은 그 승점 차가 그만큼 여유는 조금 있다는 거죠. 예. 예, 순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토트넘 경기 보면 답답해서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왜 이래 경기력 이러는데 하여튼 승점 많이 쌓고 있다. 예. 근데 여하튼 이번에 맨유와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맨유도 연승 달리다가 지난번 뉴캐슬과의 경기 때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지지 않고 있어요. 유로파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물론 뭐 맨체스터 서비에서 3대6 대패를 당한 게 있긴 하죠. 네, 또 아픈 얘기를 또 하십니까? 예. 근데 맨유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중에 토트넘 만나고 주말에 첼시 원정을 가요. 예. 첼시 어쨌든 까다롭잖아. 그렇죠. 뭐 감독 바뀌면서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토트넘도 지금 보면 에버튼 지난번에 2대0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챔스 포함을 해가지고 3연승 중입니다. 예. 근데 이 또 일정도 만만치 않은 게 주말에 지금 뉴캐슬 초반에 돌풍이잖아요. 그렇죠. 뉴캐슬 만났다가 다음 주 주중에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인데 요거 예. 지금 토트넘이 있는 조가 1위부터 4위까지 다 물고 물려버렸잖아. 그렇죠. 지난번 스포르팅 경기가 정말 최악의 경기라고 하는 토트넘 평가를 받았는데 이 경기도 있기 때문에 맨유에게나 토트넘에게나 이번 맞대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흐름상. 근데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건 맨유긴 하죠. 왜 그러죠? 예, 그쪽 조는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맨유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모니아 거기에 다 예. 2연승을 해버렸죠 맨유가. 그렇죠. 예, 약간 좀 내용적으로 고전을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맥토미니가 이제 추가 시간에 골 넣으면서 2대1로 이기면서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여유는 맨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주말만 놓고 보면 또 맨유도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첼시 그렇죠. 원정이니까. 예. 예. 자, 맞대결을 놓고 보면 맨유가 좋았어요. 예, 3연승 달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최근 6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4승 1무 1패인데요. 그 1패 하나가 이제 1대6 대패를 당했었는데 그때 퇴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정상적으로 11명씩 붙었을 때는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뭐 그냥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토트넘이 맨유에게 좀 약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손흥민 선수가 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맨유가 소시아르 감독 때라던가 뭐 그때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쓰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 전술과 좀 상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죠. 오히려 토트넘은 올라오는 팀의 뒷방을 때리는 게 익숙한데 예. 솔샤르가 오히려 엉덩이 빼고 있다가 카운터를 치니까 상승이 안 맞았다. 예. 근데 이번에는 테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감독인데 예. 상황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조금 많이 내리고 있기도 하죠. 야 그러면은 내리면은 또 토트넘은 상승 안 맞네. 그래서 이 경기는 선제골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 선제골을 넣게 되면 1대0으로 그냥 끝나버릴 그럴 수도 문호제로? 있고요. 아니면은 라인을 올리면 그만큼 뒷공간에 칠 수 있으니까 서로 강점은 결국 뒷공간 치기거든요. 서로가. 예. 왜냐면 맨유도 어쨌건 간에 그래도 레시포드가 뒷공간 치는 거.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치는 거.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어쨌건 간에 최근이 아니고 맨유한테 좀 약했던 거는 선제골을 못 넣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게 되면 먹힌 팀이 올라오면 또 뒷박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골이 더 들어갈 수 그리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으면은 조금 더 지킬 가능성은 있고 콘테 감독은 우노제로도 하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제 맨유는 라인을 조금 더 올리겠죠.
예, 그러면은 더 뒷공간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우노제로는 1대0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탈리아어의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서로의 어떤 맞대결이나 전술적인 대충 큰 틀의 상승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변수라고 하면은 뭐 징계나 부상자들이 있는데 맨유 쪽부터 한번 볼까요? 맨유는 맥과이어는 뭐 계속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맥과이어는 뭐 그리고 어차피 주전이었대. 그러니까 맞아. 부상이 아니더라도 예, 못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 지난번에 뉴캐슬 경기 보는데 맥과이어가 이렇게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짠한 마음도 있더라. 일단은 그 원톱이 누가 설까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톱. 예, 마샬이 그러니까 부상 후 빠졌었는데 마샬이 나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부상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샬을 과연 원톱 선발로 내보낼 건지. 지난번 호날두가 뉴캐슬 경기 때는 나왔는데 안 좋았죠. 그렇죠. 또 그러기도 하고 나이가 있는데 주중 경기를 또 바로 선발로 뛰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만약 마샬이 뭐 복귀하면 선발 복귀하면은 마샬이고 마샬이 선발까지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레시포드를 톱에 세우고 산초가 이제 왼쪽에 서겠죠. 예, 그렇게. 저는 그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맨유는 전방에 약간 고민이나 변화의 지점들이 있네. 예, 그리고 이제 더블 볼란테를 쓸 때 이제 그 맥토미니는 무조건 이제 올 거예요. 왜냐면 지난 뉴캐슬전은 징계로 빠졌는데 저는 맥토미니가 카세미로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나가 감독 체제에서는 실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에릭센이 지난 경기에 질병 후 빠졌잖아요. 맞아, 빠졌어. 예, 근데 이제 에릭센이 질병에서 완치가 됐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에릭센이 선발로 나오냐 아니면 에릭센이 못 나올 경우에는 저는 프레드는 절대 파트너로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뉴캐슬전에 가장 망친 선수가 프레드였기 때문에 차라리 카세미로 맥토미니 더블 볼란테를 쓸 수도 있다. 아하, 오케이, 그렇게. 예. 근데 아마 에릭센이 정상 컨디션이면은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상 에릭센을 주전으로 쓰긴 할 거예요. 맞아요. 선발로. 에릭센 선수 재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수비 쪽에는 뭐 크게 변할 거 없겠죠. 가운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왼쪽 풀백만 유일하게 말라시아하고 쇼하고 경쟁 중인 건데요. 초반에는 말라시아가 중용됐고 요새는 또 쇼가 조금 더 중용되고 있는 모양새긴 하죠.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여기는 뭐 그 컨디션 차원에서 조절 차원에서도 조금 로테이션을 돌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말라시아가 선발로 나와서. 자, 토트넘의 지금 변수를 놓고 보면 일단 로얄은 여전히 징계. 못 나오죠? 그럼 뭐 거기는 도어티겠죠? 그렇죠. 스펜스는 뭐 그냥 아예 그냥 그 내가 구상 외에 같아. 뛰어도 막판에 콘테 감독이 어쨌건 간에 도어티가 뭐 그 좋았다라고 그 내가 알던 도어티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알던 도어티가 돌아왔다. 저는 뭐 도어티가 정말 완전히 잘해서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세우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어티로 계속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어티가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도어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가장 여기에 변수는 히샤르리송의 부상 아닐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히샤르리송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뛰잖아요. 그러면 클롭세스키도 지금 약간 복귀할까 말까 이렇게 몸이 부상 이후에 그러니까 선발은 어렵죠. 선발 어렵잖아. 그러면 자 클롭세스키는 선발 어렵고 히샤르리송은 부상이야. 그러면 3톱을 세울 수가 없네. 물론 루카스 모라 카드가 있지만 루카스 모라를 선발로 넣어서 3톱이 될까? 일단은 3호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자, 그래서 히샤르리송과 클롭세스키가 동시에 만약에 선발을 뛰지 못하거나 엔트리에서 제외되면 강제 투톱 3호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뭐 콘테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팀의 플랜 A는 3-4-3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페리시치를 올려서 쓸 수도 있고 윙포워드로. 설마. 근데 어쨌건 페리시치가 그런 역할을 원래 출신이죠.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모우라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약간 좀 연막이 낀 게 아닐까. 그렇지. 페리치를 물론 뭐 과거 뛴 걸 다 알지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3톱을 고집할 건 너무 똥꼬집 아닌가? 무엇보다도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윙포워드를 쓰기 싫어서 바이에른으로 임대까지도 보냈고 계속 방출 명단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던 페리시치가 콘테 밑에서 결국 뛰게 된 게 윙백 전환하면서기 때문에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 밑에서는 윙포워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페리시치를 반대로 돌려서 오른쪽 윙백으로 세우면 세웠지. 윙포워드로 올려서 3-4-3을 쓴다? 아니 비수마가 올라왔잖아 지난번 경기에서. 비수마도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3호위로 바꾸면 되는데 너무 뻔히 보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3호위니까 조금 연막 근데 진짜 이러다가 3-4-3 그대로 쓰면 그럼 놀라운 거죠. 모우라가 나온다거나 하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러면은 조금 플랜이 또다시 전반전은 조금 지루한 경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3호위를 하면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 허리에 3미들로 해서 비수마, 호이베르, 벤탄크루 네. 이렇게 좀 세울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요 경기 또 재미난 게 안토니하고 손흥민하고 일단 서로가 되게 유형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닥칠 수 있잖아요. 공격에서 그냥 네. 서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다른 유형 선수들이 서로 포진해 있다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뭐 그러니까 물론 뭐 두 선수 다 접고 슈팅하는 걸 선호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리고 슈팅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것도 비슷한데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안토니는 왼발을 완전히 고집해요. 맞아. 너무 지난번 고집하거든요. 원더골도 막 왼발. 예, 그 슈팅에 이번 시즌에 슈팅 14회 중에 13회가 왼발 슈팅이에요. 그런 거 왜 세? 너무 변태 같잖아. 어쨌건 그래서 93%가 왼발 슈팅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선수 커리어 프로 통산을 놓고 보더라도요. 36골 중에 34골이 왼발킥이에요. 왜 세냐고. 한 골이 오른발이고 다른 한 골은 헤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발 득점 비율이 94.5%인데요. 왼발로만 다 한다. 예, 이게 그 무섭다, 주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그 가장 많은 그 주발 득점 비율이 높은 선수가 데니 머피거든요. 데니 머피. 88%예요. 그리고 완전히 넘어가네. 저희가 그 왼발잡이의 전형으로 부르는 로벤 있잖아요. 로벤이 프로 통산 154골을 넣었는데요. 그중 왼발이 134골이거든요. 그럼 87%예요. 예. 야, 알았어. 그러니까 안토니는 역대급으로 왼발로 골을 많이 넣는다. 왼발만 고집한다. 왼발만 고집한다. 예. 그리고 약간 골대 안으로 향하는 것도 난 약간 패턴이 있는 것 같던데. 예, 다 그냥 파포스트로 때려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니어 안 보고 예. 먼 쪽 보더라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비수 맞은 거 제외하고요. 예, 수비수 맞은 거 제외한 전체 슈팅 10회 중에 7회가 다 파포스트예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정말 너무너무 잘 쓰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왼발이 더 한 골 더 많았죠. 예. 득점왕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슈팅을 때리는 구역도 그렇죠. 다양하죠. 가마 때리고 니어도 예. 때리고 까라도 하고 예. 궤적도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 유형이 다르다. 네. 야, 근데 안토니 그 기록 얘기할 때 섬뜩하다 진짜. 제 관련한 무슨 뭐 기록은 없습니까? 그것도 세야 되나요? 박펠레르요? 뭐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와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투톱으로 뛴다면 사실 투톱 때는 손흥민 선수가 보니까 약간 왼쪽보다는 오히려 오른쪽하고 중앙을 이렇게 더 많이 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렇다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투톱을 할 때는. 예. 그런 이유는 또 이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른쪽 윙백이 너무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오른쪽이 로얄이 예. 나오거나 뭐 이번에 도요티가 내가 예, 도어티는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지난 경기 때. 그래서 지난 경기 그 평균 위치 보면요. 대각선이거든요. 왼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히샬리송까지 내려와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공격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투톱일 때 경우는 그럴 경우에 이제 페리시치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손흥민은 오른쪽을 측면을 조금 공격을 담당하는 형태로 그리고 측면으로 빠질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니까 자, 케인이 그러면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투톱으로 3-5-1을 쓴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돌면 맨유의 어느 쪽하고 많이 부닥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렇죠. 왜냐면 꺾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마도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가 마킹맨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 마킹을 할 때 있어서 그 테나우 감독도 리산드로를 조금 더 손흥민 선수한테 붙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예, 케인의 높이를 생각을 하면은 리산드로가 케인을 막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란이 케인을 조금 더 전담적으로 막고 예. 그리고 리산드로가 조금 더 손흥민 선수를 전담적으로 맞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산드로가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발이 좋고 예. 바란이 좀 더 이제 어쨌든 높이 있게 싸워볼 수 있으니까 케인하고 손흥민의 매치업을 그렇게 가져갈 거다. 재밌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경기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거든요. 맨유가 뭐 토트넘한테 강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 맨유 이긴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토트넘. 왜냐면은 이게 한 골 싸움 그리고 선제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래도 결정력 자체는 토트넘이 조금 더 위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호날두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한테 이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근데 호날두는 선발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네, 저는 맨유 이긴다. 끝.